2023 경제대전망 어느덧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화점주가 되겠는데요. 백화점주의 현재 시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현 시점 워런 버핏이 1조 원씩 10종목 선택해서 한국 주식을 투자한다 했을 때 백화점주를 살까요? 안 살까요? 하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버핏도 지금의 시점 백화점주, 한국의 백화점주라면은 비중을 슬슬 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운용력은 생각합니다. 보통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도 한 5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한 10배 정도의 수익률,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노린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 하이테크 산업 내지는 바이오 산업, 이런 쪽들의 종목들을 생각할 건데, 의외로 무겁게 여겨지는 백화점주가 한 2027년, 28년 정도의 시간, 한 5년 정도 놓고 본다면은 한 10배 정도의 수익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내용들 되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백화점주의 현재 시점 본다면 이미 대세 하락 구간, 이 종목별로는 벌써 거의 한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조정기간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백화점주가 되겠는데, 이미 대세 하락 구간은 끝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점 등락 구간도 상당히 지금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상태다. 오히려 이제 대세 상승기로 전환돼 나가는 단계, 여기까지의 시점은 그동안 저점에서 등락을 보였던 시점보다는 훨씬 적은, 그래도 상당히 좀 임박한 시점들에 와 있다 하는 게 백화점주의 현재 시점 되겠고요.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는 글쎄요, 빠르면은 이제 올 연말 그리고 내년도 이제 2024년 이 정도 시작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도 2025년 이전의 시점들에 있어서 이런 대세 상승 사이클의 궤도에 올라탈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한 2027, 28년 오히려 이 사이클의 거의 정점 해당하는 시점들이 있어서는 현재 수준보다도 주가 거의 그래도 한 10배 이런 식으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또 높은 게 백화점주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이제 차트부터 하나씩 본다면요, 일단 가장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 신세계가 되겠는데요. 신세계는 어느덧 이런 박스 조정에 지금 들어선 지가 벌써 15년째입니다. 15년째. 2007년도 이후에 벌써 15년째, 만으로 15년째 이렇게 고점부에서의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런 양상들인데, 이렇게 15년 동안 박스에 갇혀있다, 이런 좋은 의미일지 나쁜 의미일지, 요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이 15년 동안 보면은 신세계에 있어서 실적이 오히려 마이너스에 내려갔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죠. 2020년 코로나 때, 그것도 큰 폭의 적자가 아니고 소폭의 적자가 나왔던 그런 시점들을 빼고는 거의 그래도 연평균 3천억에서 5천억, 좀 높을 때는 그래도 한 7천억까지도 수익이 상당히 꾸준하게 계속 나왔던 그런 면들인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돈은 계속적으로 걷어들였는데 15년 동안 돈을 벌어들이니까 결국 회사의 자산 가치는, 순자산 수준은 계속 올라가겠죠. 현금도 계속 올라가고, 그에 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등락권역에 갇혀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만 떨어질까요? 결국은 퍼 수준만 계속 낮아지고 PBR만 계속 낮아진 거.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기업, 실적은 그다지 많이 좋아지지 않는데 주가가 10배 20배 벙벙 떠버리면 퍼 수준 PBR만 벙하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기업가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게 주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익은 늘어나고 또 회사의 등치는 점점 커지는데 시가총액은 갇히는 양상들이 되다 보니까 퍼 수준과 PBR만 계속 낮아지죠. 그건 또 추후의 시점에는 어떻게 작용을 하나요? 기업가치 수준으로 어느 시점엔 주가의 점핑이 또 강하게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주식의 원리가 되겠는데, 이렇게 거의 한 15년 동안 응축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주가가 이제 추세를 만들고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만성적으로 신세계가 항상 주가가 이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갈 때는 가죠. 과거도 2000년대 초반에서 2007년 흐름들이 있어서 보면 주가가 그래도 거진 한 10배 수익이 났던 시점들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한 15년 차인데 이제 15년 차, 16년 차를 지나가는 현재 시기들, 여기서
또 한 2027, 28로 가는 그 양상들은 다시금 이런 나름대로의 슈퍼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시가총액 수준이 신세계 한 2조 3천억 정도 되고 있죠. 2조 3천억 수준인데 그래도 한 10배 본다면은 시가총액 한 20조 이상이 된 건데 시가총액 20조에서 한 30조 정도. 그게 또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재 뭐 재무적으로도 굽었을 때에도 신세계에 있어서 2020년도 시점에는 주로 이익 수준, 영업이익 수준을 한 4천억에서 7천억 베이스, 그리고 순이익에 있어서도 한 5천억 내외는 계속 찍고 있는 이런 양상들인데, 주가가 이제 부양되는 단계, 대세 사이클을 가져가는 단계 속에서는 퍼 수준도 상당히 늘어나죠. 실적도 늘어남과 동시에 퍼 수준도 이렇게 뭐 한 5배, 6배, 7배 이 정도에 갇혀있던 퍼 수준도 한 15배에서 20배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신세계에 있어서는 2026, 2027 넘어가는 시점들이 있어서 고작 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수준 한 1조 5천억 정도만 넘어가면은 수치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1조 5천억 정도라면은 현재 대비 한 2배 좀 넘는 정도의 이제 이익 증가가 되겠는데, 그 정도면은 이제 실적이 증가되는, 꾸준히 증가되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이제 퍼가 붙는 양상들 동반되면서 주가는 충분히 또 한 2, 30조 원 정도 갖다 붙일 수 있는 밸류적인 여력은 된다 하는 내용들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쪽 유통 쪽 보면은 앞으로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 2년 걸리더라도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뭐 리오프닝기의 개화, 뭐 국내 쪽이야 뭐 지금 뭐 코로나 무서워서 이 백화점 안 가는 사람들은 없지만, 이제 면세점 쪽 관련해서 상당히 매출이 큰 폭으로 증진되는 시기가 어느 시점인가 오겠죠. 2024, 25, 26 넘어가는 단계들 속에서는 다시 면세점 쪽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양상들이 또 나타날 것이고, 또 2025년과 6년을 넘어가는 양상들을 보면 이전 운용력이 이제 경제 대전망 시리즈 초기에 그 추후에 이제 FOMC 금리의 추이들 2024년과 5년을 넘어가는 단계에서 슬쩍 낮아진 듯 하다가 다시금 이제 2025, 26 넘어가면서 상당히 초고금리 시대를 전 세계적으로 좀 맞이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초고금리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사람들이 저축을 별로 안 하게 됩니다. 돈을 뭐 모아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뭐하냐, 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 뿐만 아니고 소비를 또 다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의 특성이 나오는 게 2026, 27, 28을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것도 이쪽 백화점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역시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지만 또 극단적으로 더 심화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양극화 심화 부분들도 결국은 이런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이런 중심의 좀 명품뿐만 아니고 비교적 고가 라인업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이런 백화점 업체들이 있어갖고는 추후에 2026년 7년 넘어갈 때 실적의 증진에 상당히 큰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현대백화점이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있어서도 뭐 PER, PBR 상당히 극단적으로 또 낮은 시점들이죠. PBR이 거의 한 0.3배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낮다는 거, 또 퍼 수준도 거의 한 6배, 7배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심지어 현대백화점은 20년 코로나 극심할 때에도 적자가 나온 적이 또 없죠. 계속 순이익에 있어서도 꾸준히 2천억대 이상 만들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되겠는데, 주가는 여기도 역시 거의 한 2011년 이후에 거의 10년 이상 지금 대세 하락 구간 계속 만들고 있죠. 순이익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조정기를 계속 거듭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추후의 시점들, 또 24, 25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이 있어서도 사이클이 이제 전환돼 나가는 그런 시점들이 있어서는 굉장히 임팩트하게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동인들을 갖고 있다 하는 내용들 되겠고요. 롯데 쇼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이 두 회사에 비해서 좀 라인업이 많이 좀 약하죠. 그동안 2000년대, 2020년대 넘어오면서 신세계가 브랜드 입지를 훨씬 더 확고하게 만들고, 현대백화점도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히 강화시켰다면은 롯데백화점은 80년대 굉장히 높았던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깎이긴 했지만, 롯데쇼핑도 PBR 메리트
거의 뭐 순자산 가치 대비로 한 0.3 미만, 0.2대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면들은 추후에 이제 상승기, 반등기 있어서 주가가 그래도 기본적인 기업 가치 찾아서 밀고 올라가인 그 정도만 갖고도 오를 수 있는 폭은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면들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개의 종목, 신세계와 또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쇼핑 세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주가의 위치는 가장 월봉 차트에서 높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신세계이지만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단계 있어 갖고는 가장 상승력도 또 오르는 힘도 셀 수 있는 거는 신세계다. 이게 15년 동안에 지금 주가가 이제 응축시켜 놓고 그러고 밀고 올라가는 단계가 2024, 25 넘어가는 이제 단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를 먼저 뚫을 수 있는 종목이 가장 대장주 그리고 가장 또 수급도 강하게 붙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다 하는 면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쇼핑이 세 종목 중에는 주가의 중기적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을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 한 4배 5배 정도는 또 PBR을 찾아가는 힘만 갖고도 상당히 오를 여진 많다 하는 내용들 되겠습니다.